무능한 회사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고객사 직원인 클로이가 좋은 제안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을 때 내가 울면서 애원할 것 같았는데 나는 그런 친절도 인내심도 없다. 옆에서 웃음을 참으려 애쓰는 친구 리사가 참을 수 없나 보더니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원작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걱정은 아니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할까 봐. 그건 잠시 후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마가렛입니다. 저는 37세 미혼 여성입니다. 결혼하기 싫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든 것 같습니다. 리사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내가 너무 주저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나를 대신해 말해줄 것입니다. 물론 나는 항상 의존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표현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리서의 존재는 도움이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어요. 회사 생활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영업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지만 의사소통이 서툴러서 할 수 있는 건 일을 기다리는 것뿐이었고 리사는 제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러스트 회사를 차리자. 내가 영업을 할 테니까. 27살에 같이 회사를 세웠는데 마가렛이 시작해서 나를 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리사가 모든 경영을 처음엔 불확실했는데 지금은 꾸준한 일을 하고 있고 리사는 20대 중반 결혼한 그녀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업량을 줄여 프로젝트당 품질과 시간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메트로폴리탄 빌더스로부터 계약 갱신 요청을 받았을 때 새로운 일러스트레이션을 원했습니다. 리서와의 상담 후 웹사이트 개편. 우리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전 담당자가 회의에서 귀하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메트로폴리탄 건축회사와의 새 연락처가 다소 화려하고 가벼운 인사를 하기를 기대하는 새로운 사람에게 인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씨 따뜻한 여성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그녀는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이 그런 책임을 맡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 금년에 막 입사한 클로이 윌스는 사무실답지 않은 큰 수입과 화려한 네일이 새겨진 명함을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화려함에 놀란 직원 리사와 나에게 땀을 닦는 중년 남자가 카드를 건네며 다가왔다. 나는 리키 브라운이다. 2차 연락인 클로이는 PR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귀사를 맡게 된 유망 신입사원이다. 안내해주세요. 그녀가 부족한 부분은 예의 바르지만 불안해 보였지만 나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나이에 조금 더 자신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컬러스는 두 분의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치업. 리키는 강제 미소를 지으며 니콜라스에게 말했다. 우리의 이전 접촉자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잘 지내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와 어울리며 회사를 시작할 때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더 좋은 기회로 우리를 이 두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져서 미안해. 우리 대통령님 좀 게으른 거. 리사가 재빨리 덮어줘서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명함을 내밀라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주체할 수 없었어. 무슨 일이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루 종일 시간이 없잖아. 클로이가 책상을 두들겨 초조하게 우리를 위협해서 내 심장박동이 빨라졌어. 헤이 클로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고객이 있잖아. 리키가 옆에 앉아 꾸짖으려고 했지만 클로이의 불쾌한 능글맞은 웃음은 남아있지만 의뢰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시키는 건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까? 실례합니다. 어떤 태도인지. 클로이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에 리사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어서요. 사실 당신은 내내 얘기를 해왔지만 대통령은 왜 말을 안 합니까? 말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고 결국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에 잠시 인사를 나눈 리사는 끝까지 화를 냈지만 예상대로 앞으로의 일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클로이의 요청은 무리한 요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마감일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예비 스케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0개의 서로 다른 텍스트와 각각 20개의 서로 다른 패턴을 기반으로 단 10일 만에 200개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자존심을 삼키고 이메일을 보냈고 몇 분 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답은 그들이 우리의 이전 연락처를 우리에게 모두 쏟아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컬러스는 우리가 많은 수정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회사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간단한 비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의 경우 마지못해 다른 마감일을 변경하고 어떻게든 메트로폴리탄 건축 회사에 보내는 제안 패턴을 만들었지만 클로이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녀의 비전을 공유했지만 나는 그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그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틀렸다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줄이고 재설정 기한까지 어떻게든 새 패턴을 삭제했지만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클로이의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가렛이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가서 불평하겠습니다. 나 잠깐만 클라이언트한테 그런 식으로 대면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또 어떻게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 리사 얼굴이 나를 걱정하는 얼굴로 붉어져서 대답을 못했고 그녀는 사무실에서 뛰쳐나갔고 나는 서둘러 그녀를 쫓아갔고 확실히 리서는 아무것도 무시한 채 메트로폴리탄 건축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고 그녀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그녀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리사의 스토퍼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빌더 회사 리셉션에 도착하여 라운지에서 몇 분을 기다린 후 클로이를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클로이와 리키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시간이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말과 눈빛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만했다. 나는 그녀가 우리 작업을 단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경시하는 언급에 짜증이 났다. 지시사항에 당신 자신의 비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나요? 당신이 정말로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까? 리사가 격렬하게 반박해 클로이를 자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당신들보다 더 유능합니다. 마감일을 지키고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로서는 기본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리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리서와 클로이는 둘 다 열을 올리고 있었고 리키와 저는 혼란스러워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보호하는 나의 역할 좋은 제안 내가 마침내 말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자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클로이가 여전히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겁이 나지 않게 항상 나를 지켜준 리사를 지켜줄 차례다. 내 말을 듣지 못했다.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까 제안한 패턴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모두 폐기해주세요. 고소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내 감정을 숨기는 리사를 흉내내려고 클로이는 나에게서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고 이제 끝났다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이제 이만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말에 웃음 터질 것 같은 리사를 붙잡고 라운지를 나가면서 문을 닫았는데 리키와 클로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말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나요? 심장이 뛰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리사 넌 대단해. 회사에서 항상 날 지켜주는 건 별일 아니야. 자 그래도 두근두근하면서 일하자. 우리는 다른 기한을 미룬 채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재개했다. 다음날 쌓인 일을 정리하고 한숨 돌리고 싶은데 사무실 전화로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전화는 모두 메트로폴리탄 건설 회사의 클로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내 회사 휴대폰에 미스콜이 몇 통 있었다는 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고객과의 작업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클로이는 내 이메일에 전화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서와 상담한 후 우리는 클로이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정규 업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전화가 계속 왔어요. 클로이의 다음 전화에 응답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 드디어 대답을 했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클로이의 정신없는 말이 저에게 불안감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약을 제대로 종료하지 않았나요? 구두로 말하고 서류를 보냈습니다. 계약당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냉담합니까? 마가렛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녀의 말투는 패닉에서 화난 비난으로 바뀌었고 나는 멸종을 끝냈습니다. 당신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대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최근 졸업생인 클로이는 패닉 속에서도 웃었다. 리사의 표정이 분노로 변했다. 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클로이의 말투는 나에게 말할 때 더욱 반가워졌다. 마가렛 아까는 당황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미안해. 아직도 가지고 있다. 배울 게 많아. 괜찮아. 끊겨서 미안. 갑자기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했는지. 리사가 조용히 방을 나가면서 원하는 게 뭐야. 클로이랑 혼자서만 대화를 이어갔어. 잘. 우리 사장이 일러스트를 정말 원해. 내가 다른 제안을 했어. 회사들 중 어느 곳도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당신과의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고 상사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협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리사가 아니라 그 말을 다 하고 우리를 쫓아냈던 걸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건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미안하다고 대답했지만 우리는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새 계약서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클로이는 내 기계적인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금방 화를 냈습니다. 우리 같은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귀하의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귀하와 같은 소규모 회사에 대해 거절했다고 하신 게 무슨 뜻인가요? 일생 동안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은 그녀가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에서 분명했습니다. 리사가 갑자기 돌아와서 전화를 빼앗았을 때 그렇게 당황한 사람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메트로폴리탄 건설 회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솔직히 우리는 귀하의 프로젝트를 맡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급여를 2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친구인 니콜라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당신과만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건방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마어거리트는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 그건 단지 당신의 세계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면 반대편에서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클로이는 리서가 당신이 그린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제안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클로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몇 가지 디자인을 발견하면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그 중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 일부를 찾았습니다. 이제 얻었습니다. 마어거리트의 전문 분야는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한 작업입니다. 다 나를 악당으로 몰고 다니는 클로이의 목소리가 까칠하게 들렸다. 클로이가 왜 남을 멸시하는지 늘 궁금했는데 클로이의 말을 들으면서 왜 슈페리어처럼 행동했는지 답이 명확해졌어. 알았어. 우리 아빠를 좋아한다면 계속 나를 무시해. 윌슨 인쇄소의 사장이 당신처럼 작은 회사예요. 이 말을 들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리사와 저는 우리가 윌슨 인쇄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당신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래서 당신이 윌슨을 그렇게 거만하게 대하는군요. 인쇄소.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지만 다른 인쇄소도 많아. 계약 종료를 윌슨 인쇄소에 꼭 알려야지. 클로이는 내 말에 크게 당황한 것 같았다. 그녀의 초기 태도.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아세요?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들리는 대로예요. 그들의 이미지 캐릭터를 디자인했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릴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떠나는 게 낫겠다고 했죠. 당신이 우리 캐릭터를 디자인한 것에 대해 실망했지만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에 익숙했고 내 다른 일러스트레이션과 비교하면서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러스트레이터는 한 가지 스타일로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리서가 그녀를 자극하라고 물었고 클로이는 너무 당황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메트로폴리탄 건축회사와 윌선 인쇄회사 모두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알았으면 작별 인사하는 유치한 싸움. 클로이와의 통화를 종료한 다음 맨너폴 이턴 빌더즈 회사와 윌선 인쇄회사에 모두 전화했습니다. 맨너팔러턴 빌더즈 회사에 우리 회사와의 모든 연락을 압류하고 윌선 인쇄회사의 상황을 설명하여 계약을 종료하도록 알렸습니다.
우호적으로 윌슨 인쇄소 사장은 자신의 딸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투를 바꾸고 나중에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두나 나는 조용한 결의를 선호했지만 대기업들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았고 결국 윌슨 인쇄소 사장 클로이의 아버지와 리키 메트로폴리탄 빌더스 회사에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방금 클로이의 램페이지에 휘말린 사장과 리키에 대해 동정심을 느꼈지만 클로이 자신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을 과소평가하고 양측이 약속한 우리를 열등한 사람으로 무시했습니다. 2개월 후 클로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합니다. 맨너 팔러턴 건축회사는 클로이의 사직을 사직으로 처리했고 윌선 인쇄회사는 원래 클로이가 윌선 인쇄회사를 인수할 계획이었고 경험을 위해 맨너 팔러턴 건축회사에 있었지만 그 계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클로이는 아버지가 소개해준 공장에서 회사원도 판매원도 아닌 육체 노동자로 매일 눈물 흘리며 쉬지 않고 힘든 뜨거운 일을 하며 이 경험이 그녀의 자존심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고객과 협력하여 작업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제품을 개선했으며 이제 작업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몇 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리서는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어린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업무량을 줄이면서 제 건강에 대해 걱정해왔고 이제는 저를 지원하는 다른 사람이 제 파트너인 니컬러스를 갖게 되었고 저는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가까워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선택이었어.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